네, 안녕하세요. 홍 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인데요. 이 실제로 셧다운 사태가 발생을 하면 비트코인 가격, 코인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셧다운이 일어나면 코인 시장, 주식 시장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먼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이게 뭔지 짧게만 보고 가자면요. 네, 미국에서 연방정부의 1년, 이 회계연도 1년은 10월 1일에 시작이 돼서 다음에 9월 30날 딱 이렇게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10월 1일에 시작이 되면 내년 9월 30일에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부 살림살이로 볼 때 1년이라는 기간이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래서 작년 10월 1일에 시작된 살림살이가 이번 주 토요일 9월 30일에 이제 끝이 나는 거고요. 자, 9월 30일 한 해 살림살이가 기간이 딱 끝나기 전에 다음 1년 동안, 앞으로 1년 동안 정부가 필요한 돈을 의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돈을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예산안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만약에 예산안을 처리를 해주지 못해서 돈을 못 쓰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정부가 문을 닫게 되고, 그걸 셧다운이라고 하죠. 자, 미국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자료를 보면요. 원래는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도 정부기관들이 좀 유도리 있게 돈을 쓰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게 1980년대 초반에 바뀝니다. 1980년, 81년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 원리 원칙대로 법대로 뭐든 해야 된다. 그런 약간 고문관 같은 그런 인간이었는지 자,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 정부를 문 닫아야 된다. 이러면서 1982년에 처음 셧다운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정보기관이 돈을 못 써서 문을 닫는 건 아닌데 아주 필수적인 기관들은 돈을 쓸 수 있지만 이 나머지 기관들은 돈을 못 쓰게 되는데요. 매년 새롭게 예산을 배정받아야 하는 기관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런 데가 아주 많죠. 수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월급을 못 받게 되고 그리고 또 그 개중에 또 필수 근무 요원이 아닌 공무원들은 일시 해고 상태가 되는데 즉 일시적으로 무급 휴가를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필수 근무 요원인 경우에는 군인, 경찰, 검찰, 국가안보기관 요원들 이런 연방 공무원이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은 당장 월급은 못 받고 일해야 되고 나중에 셧다운 사태가 해결이 되면 그때 가서 밀리는 월급을 받게 되는 식이 된다는 건데 자, 그리고 이제 국립공원 시설들 다 문 닫게 되죠. 공원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아무도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없어서 더럽고 비지터 센터 이런 데도 문 닫아가지고 이용할 수가 없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고요. 네, 저소득층 지원하는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 네, 또 거기다가 다른 이제 푸드 스탬프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근데 사회보장연금, 소셜 시큐리티 지급 이런 경우에는 이게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연금 지급 같은 경우에는 정부 셧다운을 해도 지급이 계속됩니다. 이거는 해마다 갱신하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이 정부에서 돈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라서 영향을 안 받는 건데 다만 정부 셧다운을 하게 되면 사회보장국 직원의 15% 정도가 이렇게 일시 해고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회보장국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비트코인 가격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작년에 어땠는지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어땠는지를 보면 그러면 올해 어떻게 될지도 볼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자, 작년 9월 중순 이후에 보면 가격이 살짝 내려가는 걸로 보입니다. 자, 요게 9월 18일이고요. 이때가 19,400불 정도 수준. 그리고 이게 9월 24일인데 이때가 18,900불 수준.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보이죠? 근데 10월 초가 되면 살짝 또 올라가죠. 이렇게 오른 걸로 나옵니다. 9월 24일에 18,900불 수준이었다가 10월 1일에는 이렇게 19,300불 수준인 걸로 나옵니다. 지금 결국 중요한 거는 작년처럼 셧다운 위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이게 해결이 될 건지 아니면 진짜 셧다운 사태가 벌어질지 바로 그 부분이겠죠. 자, 작년에도 셧다운 위기가 있었는데요. 셧다운 직전 작년 9월 30일에 자, 민주당과 공화당이 땜빵용 긴급 예산안을 통과를 시킵니다.
정식 예산안을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기 전까지 당분간 정부가 돈을 쓸 수 있도록 임시 예산을 편성을 해준 건데요. 12월 16일까지 돈을 이제 쓸 수 있도록 해준 거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결국 합의해서 셧다운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잘 지나갔습니다. 해마다 예산안 시한이 다가오면 거의 빠지지 않고 발생하는 게 이 셧다운 위기인데,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는 공화당에서 셧다운 협박을 하고, 자, 공화당이 정권 잡았을 때는 또 민주당에서 셧다운 협박을 또 해왔는데, 자, 왜 협박을 하느냐? 우리 요구하는 거 안 들어주면은 예산안 통과 못 시켜준다. 정부 문 닫을래? 아니면 우리 요구 들어줄래? 자, 이러면서 협상을 하는 거죠. 자, 막판에 셧다운 직전에 땜빵으로 임시 예산안을 합의를 해주면서 뭐 양보를 좀 얻어내고, 다시 또 예산안 합의해주면서 최종적으로 양보를 얻어내고, 뭐 이러는 게 지금 반복이 되었던 건데,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때가 언제냐면 2018년 트럼프 때, 자, 민주당이 이 예산안 통과 안 시켜주면서 총 36일 동안 정부 문을 닫았던 게 가장 길었던 때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그러면 어떠냐? 이게 중요하겠죠. 지금 상황, 언론 보도를 보면요. 공화당이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임시 긴급 예산안 이걸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는 있지만 공화당 하원 의원들 중에서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보면요. 지금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양보할 수 없다 이러면서 요구하고 있는 게 중남미 출신의, 지금 중남미에서 오는 불법 이민자가 이 수십만 명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 자, 이 상황에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 여기에 이 바이든 정권에서 중단을 시킨 국경벽, 장벽, 요걸 다시 지어야 된다라는 요구가 하나가 있고요. 또 기후변화 정책이다 이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 뭐 예컨대 미국 내에서 뭐 원유를 뽑아 올리지 못하게 규제하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태양광 풍력 발전 지원하고, 뭐 이런 정책에 배정한 돈을 크게 줄이라,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된다고 하고요. 공화당에서 요구하는 정책을 민주당 바이든 정권이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 셧다운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공화당의 리더인 하원 의장이 셧다운은 막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우리 요구 안 들어주면 셧다운 일어나도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또 일부에선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번 주 토요일까지 시간이 며칠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공화당의 내부 합의, 공화당에서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지느냐, 그걸 며칠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셧다운이 일어나면요, 이 코인 시장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셧다운 뭐 간다 안 간다, 이걸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셧다운이 일어난다고 해도 오래 가지만 않는다면 사실 큰 타격은 없을 거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거든요. 네, 이게 셧다운은 이게 단기적으로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셧다운 자체가 오래 가면 이게 뭐 나라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고, 정치인들이 뭐 그렇지만 뭐 정치인들이 그런 눈치를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셧다운이 일어나도 그 영향이 오래 갈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다. 저도 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만약에 셧다운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좀 더 길게 보면 셧다운이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에 길게 그렇게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돈 생기면 비트코인 사고 빚내서 비트코인 사는 회사, 여기가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죠. 이 상장 회사 중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사서 보관하고 있는 회사, 이게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인데, 이 기업이 1억 4,700만 불어치 비트코인, 자, 이게 개수로 5,445개인데 이만큼을 추가로 구매를 해서 지금 총 15만 8,245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요번에 5,445개를 구입한 평균 단가는 이게 2만 7,053달러인데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보다 비싸죠? 비싸게 산 거죠? 지금 좀 사고 나서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총 평균 단가, 전부 다 총 합쳤을 때 얼마 주고 샀느냐, 평균 단가를 보니까 29,582달러 이렇게 나온다는데요. 그럼 지금보다 뭐 3,000불 정도 더 올라가야 이게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산 평균 단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15만 8,200개가 넘는 비트코인, 대략 뭐 47억 달러가 좀 안 되는 규모라고 하는데, 자, 마이크로스트래터지는 계속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뭐 언젠가 비트코인으로 인해 세계 최대 갑부 회사가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